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오늘 복장이 참 너무 자유롭죠? 제가 이제 공실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이번 주제가 공실 이야기인데 갑자기 지금 임차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 구독자 빼빼사이먼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어저께 이제 답변을 잠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안 드리고 답변이 지나가서 딴 얘기만 또 계속 보니까 주저리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말씀을 못 드려서 그 임차인하고 임차 조건하고 그에 따른 그 매입 방법 나중에 이제 가격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온 만큼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뭐였냐면은 처음에 월세 10%를 더 받기 위해서 공실 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10% 싸게 놓고 공실을 줄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임차 업체들의 임차 기간이 10년까지 갈 정도로 길질 않습니다. 그 임차 기간은 보통 이렇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지식산업센터는 한 5년씩 임차하지 않아요? 기간이? 한 10년씩 하지 않나요? 좀 상가나 이런 것보다 좀 길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그런 긴 업체들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의 임차인들은 평균적으로 임차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창업을 하거나 영세에서 이렇게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좀 안정되면은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하는 여러분들보다는 실입투자분들이 대출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정 비율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칸 50평짜리를 임차해서 뭐 50평이니까 뭐 2,000에 200 정도 이제 임차해서 쓰시는 임차 업체가 잘 되면은 비슷한 평수를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안 되면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접고 나가시겠죠. 빼고 나가시겠죠.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잘 되는 경우에는 이 50평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호실을 더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 옆에 호실도 임대를 안 놓는다 그러고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임차인들은 이거는 매입해서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빼고 100평짜리 호실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빨리 설비를 늘리고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작으면은 여기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못 지킨 불이익보다는 수수료 내고 그런 불이익보다는 빨리 빼고 100평짜리로 옮겨서 하려는 성향이 그게 더 이득입니다. 그래도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빼빼사이먼님이 고민하신 처음에 좀 낮게 놓으면은 이렇게 갱신하면서 상한 폭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길게 갈 임차인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 50평 공간에서 사업이 임차를 오래 유지하는 업체들은 외국계 회사이거나 외국계 회사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잘 매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성향은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 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평타만 계속 치는 거예요. 평타 계속 쳐가지고 이렇게 뭐 8년, 10년 가기가 이렇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자, 월세가 200만원, 적당한 시세가, 가격은 이제 4억, 적당한 시세가 4억이고 월세가 200만원 훨씬 있습니다. 내가 4억에 사서 뭐 인테리어가 잘 됐더니 다른 제반 여건을 통해서 얘 월세를 250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상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임차 기간이 길게, 혹은 여기 같은 4억짜리 물건인데 얘도 4억이고 얘도 4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200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그래서 얘를 가격이 5억에 올라서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4억에 200이냐 5억에 250이냐. 그러면은 월세가 단순하게 250만 원으로 맞춰졌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이 A라는 250에 들어있는 A라는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건 다른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같이 4억을 주고 사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얘도 4억이고 4억이었는데 내가 요걸 매입을 해서 250만 원에 월세를 놓게 되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상황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얘가 250에 맞춰져 있으니까 4억짜리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250, 뭐 월세 50만 원 더 나오니까 1억을 더 주고 5억에 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임차 기간이 10년인데 그러면 이제 임차에서 10년 동안은 보장되는데 뭐가 문제야. 자, 안 돼서 사업을 접고 나갈 때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조건의 가장 큰 단점, 뭐 단점도 아니죠. 250만 원이 월세가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막말로 한 10달 정도 지나면 보증금, 12달 정도 지나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임차인들이 사업이 안 좋아져서, 절대 사업 안 좋아져서 힘들어 이런 임차인들 없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려면은 금방이라도 생기게 마련이고, 보증금이 적은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요거 이제 조금 간단하게 왜 그 보증금이 낮은지는 대출 비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겁니다. 80%. 자, 10억짜리, 또 이렇게 써. 10억짜리 8천, 80%면은 8억이 실행이 되고, 채권 최고 금액은 9억이 넘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임차인 걱정 때문에 10억짜리 상가라 그러면은 대출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250 받아서 보증금이 5천이나 심한 경우, 좋은 경우에는 1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임차인이 나중에 그 경매 들어갈 때 손해볼 일이 좀 적긴 하죠. 근데 10억짜리 물건에 채권 최고 금액이 9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그걸 1억씩 보증금을 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증금 비율이 되게 뭐 10달에서 1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10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월세를 안 내겠죠. 10달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매입을 하고 1년 있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9년째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단순하게 4억짜리 물건인데
시세도 200만이 틀림없는데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250에 맞춰졌다고 해서 더 주고 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4억을 주고 사서 250에 맞추게 노력을 해야지, 250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이게 5억으로 튀어서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그 가격 그 흐름하고 할 때 어차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이 한번 나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깜빡하고 다른 얘기만 어제 주저리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늘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공실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댓글이나 전화로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